금조 표어대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은 논문은 Generative Student라고 하는 스튜던트 시뮬레이터 관련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좋은 퀘스천 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스튜던트의 리스폰스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퀘스천 아이템을 검증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스튜던트의 리스폰스를 수집하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LLM을 이제 스튜던트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해서 모델이 스튜던트의 지식 수준에 기반하여 문제를 풀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LLM 시뮬레이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퀘스천 아이템을 검증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The Topic of Heuristic Evaluation이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10가지 휴리스틱 규칙 기반으로 평가하는 태스크를 다루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10가지 휴리스틱을 각각 개별적인 널리지 컴포넌트, 즉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프로필에는 각각의 KC에 대해서 마스터, 컴퓨즈, 그리고 언노운 이 3가지 상태를 정의하고 각각의 상태에 맞는 퓨저 프롬프트를 각각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LM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생성된 스튜던트의 널리지 스테이트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 퀘션에 대한 앤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 예시에서는 GS1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시뮬레이터는 5개의 마스터드 KC가 있고 2개의 컴퓨즈드 KC가 있고 또 3개의 언노운 KC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GS2는 3개의 마스터드, 4개의 컴퓨즈드 KC, 그리고 3개의 언노운을 설정을 했고, 이때 마스터드 KC의 경우에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A인데 A를 제대로 선택하는 예시를 줌으로써 해당 개념을 이 학생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컴퓨즈드 KC에 대해서는 개념 A랑 B를 이제 페어로 묶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A인데 B를 선택하거나 정답이 B인데 A를 선택하는 예시를 퓨샷 프롬프트로 제공을 해서 이 학생이 개념 A랑 B를 서로 헷갈려 한다는 것을 모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퓨샷 프로그램이란 이 이그젬플은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엑스퍼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입력받은 스튜던트 프로필에 맞게 행동을 하는지와 이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생성한 리스폰스가 이 리얼 스튜던트의 리스폰스와 잘 얼라인 되는지, 즉 코릴레이션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이때 이 논문에서는 이제 GPT-4 모델을 사용을 해서 총 45개의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를 생성을 했고, 이때 사전에 수집한 이제 20개의 MCQ와 100명의 학생들의 리스폰스를 바탕으로 이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생성하는 리스폰스와 이 100명의 학생들의 리스폰스를 비교하면서 코릴레이션을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입력받은 스튜던트 프로필에 맞게 행동하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생성한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들에게 사전에 수집한 20개의 MCQ를 풀게 시켜봤을 때 정답이 마스터 KC인 경우에 이 모델이 제대로 정답을 맞추는 정답률이 85%나 72%처럼 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정답이 이제 컨퓨즈드나 이제 언노운 케이스인 경우에는 정답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답 후보에 컨퓨전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답률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임으로써 모델이 이제 마스터드 케이스라고 스튜던트 프로필에 입력을 받으면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델이 정답을 잘 맞추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정답 후보에 컨퓨전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모델이 이 컨퓨전 케이스 때문에 정답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느껴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 모델이 스튜던트 프로필에 잘 맞게 행동을 하고 주어진 문제를 이제 해당 프로필에 맞게 문제를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와 리얼 스튜던트 간의 코릴레이션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총 20개의 MCQ에 대해서 리얼 스튜던트들과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들의 평균 정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와 리얼 스튜던트 간의 평균 정답률이 어느 정도 잘 얼라인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상관계수가 0.72로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학생들과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이제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20개의 MCQ 중에서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의 정답률이 40% 이하인 이 Q3, Q9, Q13 등과 같은 이제 총 6개의 문제들을 뽑아서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실제 학생들이 선택한 오답과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선택한 오답을 뽑아봤을 때 이제 스튜던트들이 이제 20% 이상 선택한 오답 항목을 이 표에 나타내 봤을 때 이 실제 학생들이 뽑은 오답과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가 뽑은 오답 이 분포가 되게 얼라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실제 학생들과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의 에러 패턴이 되게 유사한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 스튜던트와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의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복잡한 널리지 그래프 없이 단순히 프롬프트만으로 유저 프로필을 구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을 높인 점이 좀 인상이 깊고 재밌긴 했지만 너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따라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냐가 이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여기선 랜덤 스튜던트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 랜덤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70%의 확률로 정답을 선택을 하고 30%의 확률로 오답을 선택하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라서 이 베이스라인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스튜던트를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평가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이 너무 빈약해서 다른 방법론과는 비교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상 금주 폐호대 마치겠습니다.